은근히 또 대한민국 사람들 입에 잘 맞는 게 멕시칸 음식이죠. 아, 그렇죠. 멕시칸 음식점이 있죠. 예, 뭐 타코, 뭐 퀘사디아, 뭐 이런 거 되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나는 그 서양식 느끼한 거 싫어 그래도 은근히 타코나 뭐 퀘사디아, 뭐 브리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드시잖아요. 네, 은근히 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멕시코 음식이 한국 사람들 입에 잘 맞는 이유는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튀긴 거예요. 튀긴 게 많아요? 튀기면 맛있어지잖아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어진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멕시코 음식은 튀긴 게 많고 멕시코 분들 이 이미지가 이렇게 좀 퉁퉁한 이미지인 이유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비만율 1위가 멕시코예요?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비만율이 전 국민의 32%가 비만으로 분류돼요. 원래 그렇게 더운 나라가 비만율이 잘 안 높을 것 같은데. 잘 안 높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원래 음식들이 미국과 옆에 있으면서 미국식으로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만 나서 미국은 가면 일단 튀겨봐. 이제 갑자기 칼로리가 폭탄이 되는 거죠. 폭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지면서 멕시코는 뭐 쿠바와 더불어서 또 사탕수수 산지잖아요. 아유. 청량음료 가격이 뭐 매우 저렴할 수밖에 없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재미있는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40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30만 8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40만 50만 또 곧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역시 멕시코 네, 가던 나라 가야죠. 예. 그래서 멕시코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역사를 할까 그러다가 한동안 제가 좀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구본 연구소에서 국가 소개할 때 보통 보면은 뭐 의상, 뭐 특히 맞아요. 먹는 거 이런 거 했는데 재밌는데. 언제부턴가 좀 제가 잊어먹었었어요. 너무 진지하게만 가셨어. 네, 진지하게만 가가지고 그래 맞아 이런 걸 기대했겠구나 싶어서 오늘 좀 말랑한. 좋습니다. 예, 멕시코의 전통적인 의상. 멕시코는 이렇게 기타 하나 드시고. 예, 멕시코 분들 딱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죠? 무슨 이게 판초구이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널찍한 망토 같은 거 입고 이게 모자 이렇게 큰 거 이제 옆으로 챙이 엄청 넓은 거 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코수염 남성분들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돌린이나 뭐 이렇게 하나 있는 딸이 있다. 뭐 이런 화면들을 보통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이분은 너무 좀 점잖으신데. 좀 점잖으시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멕시코 생각하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의상 뭐 모자도 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모자죠. 네. 이 모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자 딱 보니까 저 밀짚 모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쓰던 이제 큰 모자, 챙이 넓은 이제 이런 모자를 이제 솜브레노라고 부르는. 솜브레노. 예, 솜브레노. 네. 예, 솜브레로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스페인어로 솜브라라는 말이 이제 그림자. 예, 그러니까 솜브레로 그러면은 이제 그림자 만들어주는 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밀짚 모자냐?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밀짚 모자도 있고 가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요? 예, 가죽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가죽이면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멋있긴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멕시코 저기 어디죠? 텍사스 카우보이들. 거기 참 가죽이구나. 그런 모자는 카우보이 모자는 가죽이잖아요.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솜브레로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너무 넓으니까 챙을 좀 줄이고 바뀐 거예요. 옆을 좀 꺾어가지고 이제 쓰기 편하게 만들고. 카우보이들 쓰는 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솜브레로라는 건 사실 이제 이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모자들인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모자들인데 이제 솜브레로 멕시카노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코 모자가 좀 더 크고 이제 좀 눈에 잘 띄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게 뭐 위에도 높고 그 다음에 챙도 되게 크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턱끈이 있어요. 턱끈 있죠.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각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 가면 이런 거 다 쓰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고 현대에서는 관광지만 아마 관광지나 뭐 민속촌 아니면 이제 되게 이제 좀 지방 네네네 고립된 이런 지역들에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솜브레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건조하고 이제 일조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비슷한 모자들이 되게 이제 많죠. 베트남도 뭐 약간 모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런. 근데 거긴 챙은 없죠. 이제 그냥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원뿔형. 왜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챙이 있으면 아 거기 또 이렇게 흘려 내리는 게 흘려보내니까 차라리 나은 거죠 보면은. 다 그 자연에 맞춰서 사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는 그 건조하고 햇빛이 무진장 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챙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카우보이 네네. 모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판초. 이 이름이 판초예요? 판초예요. 아 우리가 생각한 판초가 그 판초가 대한민국 맞군요. 남성들은 대부분 익숙하죠. 군대 가면 그 판초는 판초 우이 보통 부르죠. 판초 우이는 만능이죠. 뭐 교범 읽어보면은 뭐 별거 다 하잖아요. 핵 전쟁이 벌어져도 방사선 낙진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거를 다 막고 모든 거를 다 담을 수 있는데 비는 못 막는 게 군대에서 쓰는 판초 우이 같은.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판초라는 건 사실 멕시코만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뭐 잉카 저쪽 남미 쪽에서부터 올라온 거 아니냐? 뭐 마푸체 그래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랑 칠레 국경 이쪽에서 원래 입었던 그런 것이다라는 것도 많은데 사실 이제 이 판초는 망토죠, 망토처럼 이제 되게 넓은 천을 그냥 이렇게 구멍 내서 사각천을 덮어 쓰는 이제 이런 이제 경향이죠 보면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판초라고 그러면은 이제 모자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멕시코 판초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모자가 일체형이에요? 있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보면은. 이 판초 같은 경우는 외출복으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이불로도 사용할 정도로 두툼하기도 하고. 그래요? 판초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하긴 일교차 좀 크면 저녁엔 좀 추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판초 같은 경우는 이 남미 지역에서는 옛날 잉카나 이런 지역들은 양털로 짧기 때문에 보온성 엄청 좋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얇아도.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입고 다니다가 그 20세기 들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죠. 네. 확산이 된 이유는 군대 때문에. 진짜 군대 때문에? 군대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이 판초를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전쟁도 했었잖아요. 멕시코랑 미국이랑. 멕시코 전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보니까 저거 쓸만한데? 되게 간편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1850년대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중반서부터 미국이 이제 군용으로 미 육군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양털로 된 건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고무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발수 기능을 이제 한 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북 전쟁 때 이거 더 좋다. 라고 해서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아웃도어 활동할 때 이게 보급이 됐어요? 보급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군이 남북 전쟁 때 이제 사용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 올 때 쓰는 이제 비옷 플러스 그 다음에 이불로 쓸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렇게 했고 원래는 이게 보병들한테 다 주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기병들 말 타고 다니던 기병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주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보급이 점점 넓어졌는데 남북 전쟁 때 이거를 이제 원래 전쟁이 나면 각 지역에 있는 무관들이 이걸 참관을 합니다. 다른 나라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외교관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제 이걸 눈여겨보던 군대가 어디냐면 독일군이었어요. 독일군이 남북 전쟁 때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착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판초입니다. 이거 되게 좋은데? 유럽도 이제 추적추적 비 자주 내리고 그러는데 야 이거 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젤트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텐트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더 용도를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이처럼 입고 있다가 밤에 야영을 할 때는 이걸 합해서 4개 1조로 이렇게 똑딱이나 단추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A형 텐트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또 유래가 됐던 거죠.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이 봤을 때 저거 되게 좋은데? 라고 해서 했던 거죠, 보면은. 전 세계 군인들의 사랑을. 이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제 원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판초는 멕시코에서는 이제 위에 큰 모자를 쓰니까, 솜브레로 같은 걸 쓰니까, 이제 모자가 이제 없었다가, 이제 미군이나 이쪽에서 쓰면서 모자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보통 판초, 그러면은 우리가 모자가 있는 후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보면. 요거 대충 그냥
뭐지 그 로마의 무슨 토가인가 뭐 예. 거기도 이제 천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렇죠. 이렇게 둘은 그게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그 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천을 이제 이리저리 예. 두르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제 있는 데 비해서 이 이제 판초는 사각형. 거기다 가운데 구멍 뻥 뚫어서 그렇죠. 머리 넣고 하고 뭐 필요하면 옆에를 이제 이렇게 그 바느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양쪽 팔을 이제 내기도 네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보통 여성들이 입는 우이필이라고 하는 우이필? 예, 이거는 이제 판초 여성용 판초인데 이제 옆쪽에 트여 있기보다는 옆구리 쪽을 이제 박음질을 해가지고 예, 요거 여성분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입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여성용 판초라고 보통 이제 부르긴 하는데 이 멕시코 쪽에서는 이제 우이필 같은 경우는 길이가 원래 이제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길면 뭐 원피스처럼 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짧게 입으면 그 안에다가 이제 유럽식 서구식 치마라는 거랑 이제 겹쳐서 이제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의처럼 입다가 길이가 뭐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멕시코 의상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판초 그다음에 솜브레로, 모자. 네, 솜브레로 이런 이제 모자들이 딱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코수염 같은 경우도 이제 머스테치 이런 경우도 멕시코는 약간 좀 독특하게 그 끝에가 말려 있죠. 그렇죠. 끝에가 말려 있는 이제 이런 네. 코수염을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뭐 멕시코 사람만 코수염이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되게 전 세계적으로 뭐 동아시아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코수염을 이제 가다듬고 뭐 다듬고 뭐 그거를 남성 패션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았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네.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는 유달리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보통 멕시칸 음식점 가보면 생각나는 게 이 솜브레로를 쓴 어떤 캐리커처가 있고 이렇게 수염이 수염이 이렇게 말려 있는 네. 이게 왜냐하면 멕시코 쪽에서는 되게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수염이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멕시코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애국심적인 존재 그래요? 예, 이런 것들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멕시코 혁명 과정에서 네. 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멕시코인들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반 스페인 뭐 그다음에 반 기득권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이 코수염이에요? 코수염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코수염을 이제 이 기른 사람들이 이제 고집, 이 세고 그다음에 저항 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힘을 합쳐서 멕시코 혁명을 이제 이뤄냈다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멕시코 사람들한테는 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는 멕시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이런 코수염이었다. 뭐랄까 이 서양 같은 데서는 그 코수염을 이렇게 좀 말면 예. 이미지는 뭔가 좀 약간 엘리트 뭐 엘리트에 좀 약간 못되고 예. 좀 약간 이렇게 얄미운? 뾰족하게 생기고 예, 얄미운. 그런 캐릭터인데 예, 그런 캐릭터인데 비해서 우리가 멕시코의 코수염 생각해 보면 왠지 이제 인심 혹독하고. 푸근하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약간 앞뒤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아저씨들이 네네네. 이제 옆에 총 하나 들고 있을 것 같은 이제 네네.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런 멕시코의 의상들은 상당히 멕시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라는 것들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상징하는 뭐 한복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예. 외국에서 많이 알아주진 않는 것 같고 뭐 요즘엔 그래도 뭐 K 드라마, 한국 드라마 덕택에 이제 가시 꽤 그래도 이제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한국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 있을까요? 뭐 남자들 그 이렇게 바가지형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게 아마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면 젊은 남자들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대 의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런 의상보다는 그런 스타일 예,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글쎄요. 멕시코처럼 이렇게 딱 어떤 의상이 확 그러니까 떠오른다. 그런 게 없네요. 예, 그렇다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멕시칸 음식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또 은근히 또 대한민국 사람들 입에 잘 맞는 게 네. 음식이 또 멕시칸 멕시칸 음식이요? 음식이죠. 멕시칸 그렇죠. 멕시칸 음식점이 있죠. 예, 뭐 타코, 뭐 퀘사디아 뭐 이런 거 되게 좀 나이 드신 분들 나는 그 서양식 느끼한 거 싫어 그래도 은근히 타코나 뭐 퀘사디아 뭐 브리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드시잖아요. 네, 은근히 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멕시코 음식이 한국 사람들 입에 잘 맞는 이유는 네. 첫 번째는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튀긴 거예요. 튀긴 게 많아요? 튀기면 맛있어지잖아요. 신발도 네. 튀기면 맛있어진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멕시코 음식은 튀긴 게 많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워요. 예. 예. 고기 고추는 약간 매운 그 컬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쨍하게 맵죠. 쨍하게. 예. 우리 뭐 청양고추나 이런 건 약간 단맛이 이제 먹고 나면 맵고 단맛이 좀 섞여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멕시코 분들한테 대한민국 청양고추는 글쎄요 명함 내밀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는 좀 이렇게 끈기 있게 좀 약간 매운 것 같고 그렇죠. 그쪽은 이렇게 한번 빡. 빡 때리는 그런 네. 느낌이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멕시코가 그 고추의 원산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추가 네.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아. 그럼 임진왜란 때 왜 난데없이 들어왔겠어요? 멕시코 들렀다 왔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스페인이 네. 이제 천주교 카톨릭 국가잖아요. 옛날 스페인 제국이. 네네네. 스페인 제국의 이제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저 스페인에서부터 인도까지, 일본까지 왔던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왔다기보다는 멕시코에서 네. 자기들 다 자기 땅이었으니까 이쪽에서부터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았던 거죠. 거기서 이제 고추도 전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까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음식은 그래서 고추도 많이 들어가고 옥수수도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이제 맵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매운 거 측정하는 거는 이제 스코빌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로 뭐 하는 게 있죠. 예, SHU, 네. SHU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약사 하던 이제 스코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운맛을 이제 비교하려고 만든 척도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도저히 안 돼 그럼 설탕물을 이제 마셔가면서 이제 쟀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로 재는데 이게 이제 그 스코빌 지수가 보통 오이고추 오이고추는 하나도 안 맵죠. 맵잖아요. 네. 이러면 한 25, 한 10에서 10 정도. 내외. 거의 없는. 신라면 정도. 신라면. 예. 신라면 정도가 1300. 1300. 예. 네. 그다음에 풋고추 좀 맵다. 네. 이거 좀 맵네. 싶은 고추들 있죠. 네. 청양고추는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이 한 1500.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그러면 얼마냐? 한 5000에서부터 10,000 사이 정도라고 그래요. 예. 이거 정말 맵다 싶은 게 한 10,000에서 12,000. 예. 청양고추 중에도 진짜 매운 애들 매운 거 있잖아요. 있죠. 네. 잘못 했다. 네. 야, 냄새부터 심상찮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속 쓰리고. 네, 속 쓰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세계인들의 속을 이제 불태우고 있는 이제 불닭볶음면 네. 같은 경우가 한 4,000. 그리고 청양고추 조금 덜 매운 편인 그 친구네요. 그렇죠. 아. 네,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청양고추 한 입 먹고 좀 딴 걸 먹는데 이거는 예. 계속 매운 거를 계속 이제 먹는 게 있는데 이제 스코빌 지수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그 마늘 매운맛은 측정이 안 돼요. 마늘? 예. 왜? 그러니까 이제 알싸한 맛인가 참? 예, 알싸한 맛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린 맛. 캡사이신으로 되는 것들은 재고 알리신처럼 알싸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못 잰다 그래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럼 멕시코의 이제 고추들은 얼마나 맵냐라고 네. 보면은 우리 이제 뭐 피자집이나 뭐 파스타집 가면은 종종 나오는 할라피뇨 이거 같은 경우가 2,500에서부터 10,000. 맞아, 얘도 매운 애 진짜 매워요. 예, 그나마 이거는 이제 담궈가지고 우리가 이제 절여서 이제 해놓으니까 피클로 해놓으니까 이제 네. 좀 덜 매운 건데 네. 그냥 먹으면 훨씬 매울 수 있어요. 피클로 먹어도 근데 진짜 어떤 애도 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과이오 같은 애들이 한 2,500에서 5,000. 네. 그다음에 매운 이제 10,000 넘어가는 고추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라노라는 고추는 이제 10,000에서부터 한 30,000 정도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청양고추 훌쩍 뛰어넘는 거고. 기본이 청양고추 제일 매운 거에서 시작이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먹어볼까 요리에 쓸 수 있는데 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아르볼이라는 이제 이런 종류는 한 30,000에서 50,000 정도. 얘가 땅에서 자라낸 거죠? 그렇죠. 뭐 예.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바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0에서 300,000. 아바네로. 예, 이러면은 이제 청양고추 10배, 뭐 우리가 보통 뭐 청양고추 20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친구죠, 보면은. 얘는 잘못 먹으면 진짜 기절하. 죽어요. 죽을 수. 잘못하면 죽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너무 매운 음식들은, 매운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과도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사람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멕시코에서는 이런 고추가 있으니까 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고추 종류가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는 훨씬 종류도 많으니까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추장 같은 것도 만듭니다. 고추장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멕시칸 음식점들도 좀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남부식 무슨 음식점 네. 뭐 이런 집에 가도 좀 이런 거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몰레라고 그래가지고 으깬고추 플러스 견과류를 좀 섞어서 이제 고기 기름이나 육수 좀 넣고 이렇게 끓인 걸쭉한 그래서 건더기도 있고 네. 상당히 먹어보면 고추장 같은데 색깔은 좀 더 훨씬 거무튀튀한 매운 소스 종류 중에 하나 걸쭉한 이제 이런 소스 중에 하나죠. 보면은.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음식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러면서 또 매우니까 다 매운 것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또 새콤한 신 거 좋아하죠. 라임, 레몬 이런 것도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단짠보다는 이제 시고 매운 맵고 그러니까 뭐 먹을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왜 항상 무슨 타코 이런 거 먹을 때도 이렇게 사워크림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하얀 사워크림 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예 먹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멕시코 음식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또르띠아가 또르띠아. 예 그게 핵심이죠. 그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네, 얇게. 밀어가지고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예 얇은 빵. 네. 뭐 옥수수 전병이라고 이제 할아버지들은 부르시는. 네, 거기 뭐 싸먹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네. 싸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이렇게 싸먹고 이거 싸먹고 저거 싸먹고 하는데 뭐 제일 유명한 게 타코죠, 타코. 타코. 예. 타코는 좀 딱딱한 건가요? 타코는 기본적으로 그 또르띠아에다가 네. 뭔가 넣고 거기다가 살사 소스 끼얹어서 싸먹는 게 그냥 다 타코예요. 그건 타코고. 예. 그래서 이제 타코집 가면은 이제 뭘로 집어넣을 거냐. 안에 뭘 채울 거냐. 예. 그게 이제 뭐 주문의 이제 핵심인 거죠, 보면.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보통 타코집 가면 대부분 다 이제 뭐 소고기나 뭐 고기 육류를 많이 선호하는데 네. 멕시코 사람들도 그럴 것 같죠. 다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예. 근데 원래 이제 이 타코는 이제 생선과 야채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생선? 네. 생선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원래는 그렇게 먹었대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먹다가 타코에 고기가 들어간 게 이제 19세기.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의 중동, 레반테 지역이죠. 뭐 이제 시리아라든지 요르단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답니다. 보면은 19세기 때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제 생선 안 먹어. 생선을 잘 안 먹고 고기, 양고기 이런 걸 잘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에 와서도 이제 자기 입맛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멕시코에는 또 양은 별로 없고 돼지는 많고 뭐 소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기를 넣어서 먹는 쪽으로 서로가 이제 타협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싸 먹으면 타코고 이거를 이제 돌돌 확 말면 이게 브리또가 되는 거죠. 말면 브리또. 예, 그냥 싸서 이렇게 넓게 해서 대충 손으로 이렇게 잡고 먹으면 이제 타코. 미리 말려 있으면 누가 만들어 주면 브리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식 김밥이라고 해야 되나? 브리또를.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제 브리또는 당연히 이제 미국을 거쳐온 그래요? 예, 미국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브리또를 이제 그냥 먹으면 좀 뭐 지겨우니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브리또를 맛있게요? 예. 브리또도 맛있는데. 뭐 술이랑 먹나? 어떻게 드세요? 튀기죠. 튀겨 또. 튀기면 이제 치미창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튀긴 이제 브리또. 맛있습니다만 먹으면 상당히 이제 느끼한 느낌이 막 밀려오죠. 춘 건 튀긴 거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많이 먹는 게 이제 퀘사디아죠. 퀘사디아가 좀 딱딱한. 그렇죠. 딱딱한 건가요? 느낌이죠. 퀘사디아는 이제 또르띠아에다가 이제 치즈를 좀 뿌려 놓고 그 속에다가 뭔가를 넣고 그다음에 반 접어 가지고 이제 구워서 나오는 거죠. 구워서 나오니까 좀 딱딱하다. 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퀘사디아는 그냥 치즈죠. 치즈 넣고 그냥 살짝 구울 수도 있고 거기다 뭘 넣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뭘 살짝 넣어서 이제 많이들 퀘사디아. 드시죠 보면은. 갑자기 막 점심 때 이런 이야기하니까 배가 고파지는데. 퀘사디아. 예. 구운 거. 뭐 한국 분들 극장 가면 꽤 좋아하시는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초 치즈 찍어 먹어야죠. 예. 디핑. 예. 이제 뭐 나초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또르띠아 튀겨가지고 그렇죠. 찍어 먹는 이제 이런 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 나초를 영화관에서 요즘에 영화관 가본 지도 저도 되게 오래됐는데 가서 먹기가 약간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잘 먹는데 이제 시작하면 이제 와자작 조금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나초는 원래부터 멕시코 사람들이 먹었던 거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나초가 멕시코 음식이냐라고 부르기도 사실 좀 애매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거는 기원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1943년쯤에 이제 텍사스 인근의 이제 멕시코 동네. 뭐 이렇게 보면 멕시코 음식 맞죠. 멕시코 동네에 있는 호텔에서 그 이그나시오라는 이름의 이제 호텔 매니저가 이제 발명을 했다,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이제 밤늦게 우르르 이제 밀려와서요. 뭐 달라고. 뭐 좀 줘. 안 준죠. 예. 근데 이제 뭐 주방장도 퇴근하고 뭐 없는데. 당연히 또띠아 지금 남은 거 몇 장 몇 장 없는데 그냥 이거 줄 수도 없고. 그거 잘라갖고 튀겼구나. 네, 그래서 잘라서 튀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이제 치즈랑 뭐 이제 이런 것들 내주니까 맥주 한 잔이랑 딱 먹으니까 딱 좋죠. 맛있는데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 옥수수 튀김이잖아요. 옥수수 가루 튀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맛있죠. 바삭바삭하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나초요? 왜냐면 이게 딱 먹으면 너무 딱딱하다. 아 그런가요? 예, 좀 막 찔린다. 입천장이 찔린. 입천장. 예, 뭐 이 정도는. 뭐 그렇죠. 이제 원체 좋아하고 저도 이제 술안주, 맥주 안주를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나초 같은 경우가 칼로리 폭탄이죠.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제 곡물, 옥수수, 탄수화물 덩어리에 이거를 또 튀기고 거기다 단짠 해가지고. 아 그렇죠. 거기다 맥주 막 들이키면 별로 뭐 안 먹는 것 같은데 배가 막 부른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게 네네. 먹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봉지 다 먹잖아요. 네. 나초는 또 봉지도 커요. 맞아요. 막 이만하게 돼가지고 무슨 개서류처럼 예 그렇게 크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화가물리. 예, 우리 이제 뭐 여기저기 찍어 먹을 때 네네네네. 초록색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아보카도 플러스 아보카도만 만들면 이제 약간 느끼한 맛이 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초록색 고추가 있습니다. 흑고추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갈아가지고 같이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느끼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예, 맛있고. 그럼 여기다 나초 쿡 찍어서 먹으면 또 나초. 또 칼로리 폭탄. 칼로리 폭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맨날 또띠아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그럼 고기도 제대로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치차론 같은 게 치차론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치차론 대부분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죠? 삼겹살 튀김. 삼겹살을 튀겨요. 그 기름만을 또 튀겨요? 네, 튀겨요. 덩어리째 튀깁니다. 삼겹살을 튀기니 얼마나 좀 맛있겠습니까? 보면은 겉바 속촉에. 삼겹살 뭐 이게 통으로? 네, 통으로 이렇게 긴 거. 생각해보세요. 되게 맛있을 것 같잖아요. 보면. 맛은 있겠죠. 원래 튀기면 수분 잘 보존되죠. 겉 바삭하죠. 이러니까 다 맛있는데 거다가 삼겹살이면 예. 아니면 이제 난 튀긴 거 싫어. 그러면 이제 카브리토 같은 이제 염소 통구이. 카브리토. 염소를 통으로군. 예. 그래서 이제 화덕에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한 뭐 반나절. 화덕에 걸어놔요? 예.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고? 예, 돌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밑에 열기도 좀 올라오고 뭐 훈제도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긴 좀. 예. 화덕에 걸어놔 이렇게. 예, 걸어놓는. 예.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살찌기 좋은. 그러네요. 예, 그런 경향이 이제 많죠. 그러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저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멕시코는 음식 점심 때 저는 이제 멕시칸 음식 가면 되게 이렇게 갈등이 밀려와요. 뭐요? 술이 땡기는 거죠. 예. 낮술을 하기는 좀 그렇고. 코로나 맥주. 그렇죠. 코로나 맥주 그나마 이제 서로 뭐 아니면 이제 뭐 무알콜 칵테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넘어가긴 합니다만 사실 멕시칸 음식점 가면 이제 이 데킬라 한 잔이 또 참 멕시코 술이죠 데킬라가. 그렇죠. 뭐 선인장인가? 예, 선인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알로에처럼 생긴 이제 용설란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이에요. 잎알이 이제 두꺼운 이제 이게 건조한 지역에서 나는. 근데 이걸로 만든 이제 증류주입니다. 증류주. 그러니까 증류주니까 기본적으로 도수가 높고 이제 깔끔한 이제 그러한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그 용설란이라는 이제 이 풀떼기로 만들면 다 이제 데킬라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용설란으로 만든 증류주는 다 메스칼이라고 불러요. 네. 메스칼인데 이제 과달라라는 특정 지방에서 특정 지역에서 만든 게 데킬라. 마치 그 샴페인이 쌍판 유지반에서 나온 거를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꼬냑도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 뭐 그게 또 꼬냑이지 뭐 이제 하는 것처럼 이 지역적인 특성을 따지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대충 뭐 다 데킬라고. 그냥 데킬라로 이제 통치고 가지만 맛도 비슷할 테고. 멕시코 분들은 화를 내시죠. 이 데킬라하고 이제 메스칼은 되게 이렇게 좀 저렴한 그래요? 막 마시는 술이고 데킬라는 그거보다는 한 단계 위고 또 데킬라도 단계가 또 이렇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좀 뭐 파는 가격도 천차만별이던데.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용설란 수액을 발효를 할 수도 있고 증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원래 증류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효를 한번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증류하는 거잖아요. 그냥 발효를 한 것도 먹기도 합니다. 풀케라고 그래가지고 막걸리처럼. 네, 탁주처럼.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한가 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이 술을 도대체 뭘로 술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일단 발효시켜 보고 발효시켜서 괜찮고 양이 많으면
이제 증류도 시켜보고 네. 이제 하는 거죠 보면은. 밀, 보리쌀, 고구마 뭐 네. 하여튼 웬만한 그 탄수화물 있는 애들은 다 하여튼 술에 응용이 되고 그렇죠. 이제 한번 발효시켜보고 그렇죠. 탐구 생활이죠. 그다음에 끓여갖고 예. 증류시키면 또 뿅 가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용설란으로 만드는 술이 이제 증류해서 만든 술이 메스칼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데킬라는 도대체 뭐냐? 네. 용설란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가베라고 부르죠. 이제 보면은 예, 이 중에서 이제 블루 아가베. 아, 예, 다른 품종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파리가 쭉 아. 있으면 이파리 옆쪽은 다 쳐내고 네. 그 이파리 심, 그것만. 예, 피냐라고 부르는데 어. 요거를 쪄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증류를 하는데 증류 방식도 이제 복식이냐 단식이냐 이렇게 있는데 네. 단식 증류기로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증류하고 다시 또 증류하는 그래서 두 번 증류한 게 이제 멕시코 표준 이제 데킬라입니다. 순도가 좀 높겠군요. 순도가 높고 깔끔한 맛이 이제 강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데킬라는 전부 블루 아가베 이거 증류 100%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멕시코 법상 블루 아가베가 51% 이상 들어가면 블루 아가베를 증류해서 만든 게 51% 이상 들어가면 데킬라를 일단 붙일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뭐 70% 되고 80도 되는데 네. 50이면 안 되네. 네. 51 이상. 그렇죠. 절반 이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싸게 하려면 여러 가지 막 집어넣겠죠. 예. 51% 맞추고 나머지. 그러니까 당연히 블루 아가베 100%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딱지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 비쌈. 프리미엄. 그렇죠. 뭐 엑스트라. 엑스트라 버전. 예.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데킬라를 되게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면세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되게 비싼 데킬라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스카치 맞아요. 정도의 이제 가격 네. 더 비싼 것도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비싸다, 꼬냑 비싸다 요 생각이 있어갖고. 네. 근데 사실 위스키도 뭐 2, 3만 천차만별이에요. 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데킬라도 뭐 보면 몇십만 원짜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킬라라는 타이틀을 달면 이제 보통 크게 레벨이 또 한 3개 정도로 나눠져요. 네. 예, 제일 싼 게 블랑코. 이거는 우리 소주 같아요. 아주 투명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처럼 예, 투명한. 그러니까 이제 데킬라 이게 원액이 증류돼서 나오면 이거를 이제 오크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네. 놔둬요. 근데 이제 이 블랑코 같은 경우는 오크통 들어가기 전에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쌉니다. 네네.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데킬라 그러면 무색 투명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계열 그거 좀 거를 싼 거구나. 예, 싼 거를 이제 많이 네. 드시는 거고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가 이제 레포사도라고 네. 그래가지고 살짝 호박색이 도는 누리끼리 해요. 예, 약간 이게 스카치인가? 느낌이 살짝 도는 있어요, 보통 있어요. 요게 이제 좀 그래 데킬라 이게 좀 괜찮은 술이지라고 하는 게 요 레포사도 레벨이죠. 네. 1년 1년 숙성. 1년 숙성된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 위에는 뭐냐? 아네호라고 그래가지고 아네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스카치 같아요. 짙은 호박색. 좀 더 오래 있는 놈들은 이제 갈색까지 나는. 그래서 이 아네호 레벨 우리나라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서 이거 사서 마셔보면 달라요? 예. 이게 내가 아는 데킬라보다는 오히려 스카치 쪽에 더 가까운. 그 오크통. 예, 오크통 향이 향 되게 때문에. 강한. 예.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마시다 보면 이게 데킬라긴 데킬라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네호 중에서도 더 위에는 이제 엑스트라 아네호라고 그래가지고 레벨을 되게 높인 그 숙성 기간도 되게 긴. 거기 비싸겠군요. 예, 비쌉니다 보면. 그래서 뭐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키도 싸게 마시려면 정말 싸게 마세요. 예. 그러니까 데킬라도 싼 건 정말 싸고 비싼 건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수준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데킬라는 기본적으로 비싼 걸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저렴하게 마시는 소주 마시듯이 마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비싼 술도 되게 많고요. 비싼 데킬라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데킬라들은 되게 좋습니다 보면. 예, 또 머리 안 아프고. 스카치나 싱글 몰트하고도 다른 매력이 있어요. 예, 매력이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 그렇습니까? 예. 술을 잘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칼로리 높은 음식에 데킬라 한 잔 탁 털어놓으면 음식이 또 막 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 분들 이 이미지가 이렇게 좀 퉁퉁한 이미지인 이유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비만율 1위가 멕시코예요?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비만율이 전 국민의 32%가 비만으로 분류돼요. 원래 그렇게 더운 나라가 비만율이
잘 안 높을 것 같은데. 잘 안 높은데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음식들이 미국과 옆에 있으면서 미국식으로 많이 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먹으면 그러다 보면 원래 스페인 음식은 건강식이라고 우리가 먹잖아요. 아 근데 그게 미국만 나서 미국은 가면 일단 튀겨봐. 일단 기름 한번 흠뻑 뒤집어 쓰고 나면 좀 치고. 소금 좀 팍팍 치고 그러다가 뭐 설탕도 좀 넣고 시럽 넣고 예 아유,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칼로리가 폭탄이 되는 거죠. 폭탄이 되는 거고 아. 여기에 더해지면서 이제 멕시코는 뭐 쿠바와 더불어서 또 사탕수수 산지잖아요. 아유. 청량음료 가격이 뭐 매우 저렴할 수밖에 없죠. 물 사느니 그냥 저 네, 하나 사라. 물은 비싸요. 거기에 청량음료가 싸니까 뭐 술은 안 마시더라도 청량음료 애들 막 때부터 엄청 마시고. 벌컥 마시면서 단짠 이런 단짠이 아니고 이제 맵짠이죠. 보면은 네네네. 이런 음식들을 마시니까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멕시코 정부도 야 이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설탕세 좀 부과해서 그 탄산음료 값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검토를 하면 농민들이 다 바로 이제 시위에 나서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거 하나 일하다 마시는 것도 못 마시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멕시코에서는 난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 거 먹으면은 이제 살쪄. 라고 그래가지고 또 철저하게 또 비건, 또 채식, 베지테리안 이런 분들이 것도 많아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세계에서 베지테리언들이 이제 뭐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예요? 멕시코다. 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통계로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이건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검증까지는 안 됐으나 안 됐으나 의외로 뭐 많은 베지테리언 음식도 되게 많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비만이 많으면 그러니까 겁나서 난 싫어라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또 피해 다니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야 그렇게 살아서 오래 사는 건 뭐해 그냥 먹을 때 먹고 재밌게 먹고 사는 거지 또 이렇게 살면 또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멕시코 갔다가 기억은 하여튼 굉장히 낙천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맞죠. 느낌 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 뭔가 아재들은 다 퉁퉁한 분들이 되게 많고 여성분들은 이제 양극단에 정말 모델급 포스를 풍기시는 분들이나 아주 인심 좋게 보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이제 혼재돼 있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마 호리호리한 스타일 수도 있는데 뭐 음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튼간에 뭐 멕시칸 음식은 대한민국 분들한테는 대체로 잘 맞는. 입에 잘 맞는. 예. 갑자기 또 한번. 그래서 코로나 맥주만 땡기네. 있는 게 아니고 데킬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데킬라 중에도 약간 천차만별입니다. 호박색 혹은 짙은 호박색 나는 친구들은 좀 고급진. 그거는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거나 아니면 살짝 언더락스 이렇게 마시는 게 저는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그 블랑코 같은 투명한 계열 같은 경우는 칵테일 베이스로 써도 좋더라고요. 네네. 그거 이렇게 뭐죠? 그 투명한 애들은 이렇게 뭐 오렌지 주스 뭐 그렇죠. 무슨, 여러 가지 뭐 라임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네. 먹기도 좋은. 폭탄으로 많이 드시던데. 일단 쓱까보는 게 대한민국 스타일이죠. 우리나라 들어오면 일단 다 섞어보니까. 네. 그래서 느끼하면 밥을 좀 넣어보고. 좀 뭔가 좀 약간 비었다 싶으면 참기름 넣으면 대충. 너무 매워 그러면 치즈를 좀 넣어보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도 혹시 식사 전이시면 멕시칸 음식 한번 또 생각하면서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멕시코 재밌는 이야기 앞으로도 이어가서 다음 시간에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